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겨울철에 먹기 좋은 과일 하면 한라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한라봉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항암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차로 우려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한라봉을 고를 때는 무게가 묵직하면서 껍질은 얇은 것이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실감형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오감을 극대화해서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능형 실감, 교육 및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일 텐데요.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초월이란 의미를 가진 메타를 합성한 용어로 가상현실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가상 공간에 펼쳐진 세상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쇼핑도 하며 심지어 부동산도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메타버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집약체로 현재 사회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은 앞다퉈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에 나서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실감형 콘텐츠 제작부터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진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상현실 교육 서비스를 도입 전에 시범 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격지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실감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조기업이 밀집된 동남권에서 디지털 트윈이나 제조 AI 등 스마트 제조 혁신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재직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장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적용 사례도 적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지능형 실감 교육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교원 창업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지능형 실감 콘텐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실험 및 실습 교과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VR 기반의 원격 다중교육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전공 국립대 교원 2명과 지역대학 출신의 우수한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석박사학위자로 구성되었으며 모두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다방면의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전문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렌더링 엔진 통합 기반의 VR 콘텐츠 제작 기술과 3인 이상의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현실의 모션 캡처 적용으로 사용자의 인체 데이터를 접목한 기술과 3D 프린팅과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만질 수 있는 현실, 가상융합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한 데이터 취득 및 분석 기술과 인식을 위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네, 대학에서 실감 콘텐츠 활용 교육 중 우수 사례로 지역 연계 XR 시뮬레이션 존 활용 교육을 발표하며 다수의 기관에서 이에 대한 특강 및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기업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기존 낙후된 제조 환경의 변모 추진을 위한 스마트 제조기업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교육생의 정확한 동작 분석을 위해 모션 캡처 기반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원격지에서도 교육 훈련이 가능한 원격 다중 접속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기술을 개발해 미래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자 한다는 유선진 대표. 대학 교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비롯해
국립대학교 총장상과 국내외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을 다수 수상하며 기업 대표로서 우수 스타트업 대상과 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과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히 대학의 최신 연구를 기업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20세기의 인터넷이 몰고 온 변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21세기의 메타버스가 몰고 오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열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서비스를 선보여 주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아이들의 문해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연산 문제나 단답형 문제는 잘 푸는데 세 줄 이상으로 구성된 서술형 문항을 어려워하며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 저하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글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기초적인 읽기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보다 영상이,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익숙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읽고 쓰는 일이 점점 더 낯설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아이들의 문해력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학원. 이곳은 국어 전문 교육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력 교육기관이라는데요. 아이들의 문해력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준기 원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는데요. 국어학원의 교육은 학생들이 글을 읽는 방법을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글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국어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이기 때문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못된 방법으로 읽는 학생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글을 읽도록 하고, 글을 이미 어느 정도 잘 읽어내는 학생들은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책을 읽고 독서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책을 2주에 한 권씩 읽는데 첫 번째 주에는 책의 내용을 오독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읽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책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토의, 글쓰기 수업을 한다는데요. 비문학 수업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각 분야에서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과 관련된 글을 읽고, 이를 저희가 고안해낸 14가지의 문해 도구를 적용해서 글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주간 테스트를 진행한다는데요.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과제로 나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여 스스로 답을 잘 찾아왔는지 끊임없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아울러 매주 학습 분량을 학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완성한 상태로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수업 후 30분간 보충 시간을 가지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문해 훈련을 하는데 이러면 친구들과 더 끈끈해진 느낌도 들고 게임처럼 느껴져서 더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학원 다니기 전까지는 책을 별로 잘 읽지 않았는데 학원에서 또 도서를 추천해주고 또 그 책을 읽어보다 보니 책에 좀 더 익숙해지고 책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글을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어서 아무리 어렵거나 긴 지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최근 제1회 전국 문해력 경시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생 1학년까지이며 시험 시간은 80분으로 총 4회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해력은 학생들의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이며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바라보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문해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앞으로 문해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만들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해력 경시대회 시험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도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거나 문해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참가하여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비롯해 금상과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장학금을 부상으로 수여하며 장려상을 포함한 시상자 전원에게 상장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이번 대회에서 상을 타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문해력을 길러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속 문해력 결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집중해서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하며 문해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학습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좋은 국어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양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해 교육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최근 집을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홈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서두르다가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토털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집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형태의 집을 수백 가구씩 만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에서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만족스러운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오래된 집을 구매하거나 이미 주거하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를 일부 바꾸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집처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테리어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가 같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현대적인 공간, 트렌디한 디자인을 적용한 공간 등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이 있다고 해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의류 디자인 학과를 졸업 후 남편과 직접 의류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매장을 운영할 때 소소하게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의류 매장은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 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큰 부분을 차지했죠. 당시에는 인테리어 시공 의뢰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무시해서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부탁을 했는데 손재주가 좋은 남편이 하나하나 직접 작업하며 매장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때부터가 저희 인테리어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11년째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철주, 김순애 대표. 기존의 획일화된 인테리어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모습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해준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내 집을 인테리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들과 소통하면 고객의 요구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에 공감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약속을 우선시합니다. 시공 일정이 정해지면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일하죠. 고객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니 인테리어 이후에도 여태 큰 트러블 없이 고객님께서도 만족해 하십니다.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고객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인테리어와 상가 인테리어를 위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사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현관을 비롯해 욕실과 거실, 창호 시공 작업을 했다고 해 찾아가 보았는데요. 현관에 들어서자 실내를 외부로부터 한 번 더 차단해주는 중문이 설치돼 있었는데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우드 계열로 도막의 내구성이 우수해 오염과 습기에 강하다고 합니다. 신발장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밝은 그레이 컬러의 디자인과 부드러운 느낌의 강마루를 사용해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꾸몄다는데요. 특히 여기에 적용된 바닥재는 보행감과 생활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점프나 착지 시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고탄력 쿠션층이 갖춰져 있어 활동량이 많은 반려동물이 생활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집에 설치된 창호는 냉난방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특수 코팅 유리가 적용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욕실은 대형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욕실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며 청소와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공정은 전체 공정의 약 7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 작업을 하나하나 챙기려면 작업 과정이 번거롭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작업 시간을 단축하려면 기초를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작업이 끝나고 고객이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부터 제대로 작업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객의 만족도와 깔끔한 마무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밑작업을 기본부터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공 후 지속적인 AS로 고객들을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함과 정확성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많은 고객님들께 사랑을 받는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부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인테리어 브랜드와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한번 마치고 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창문 하나부터 바닥재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담부터 시공까지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한국 내에서도 베트남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시장에서도 베트남 쌀국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 쌀국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꿈꾸며 창업을 준비하는 중년층부터 높은 취업의 벽에 가로막혀 창업을 선택한 젊은 층까지 많은 사람이 외식 창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식 창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은 이들이 매장을 개설하고 있다는데요. 개업만큼 폐업하는 사례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 창업 시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매장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호기심만 자극하는 반짝 아이템이나 가격에 저렴함만을 내세운 아이템보다는 대중성에 철저히 기반을 두면서도 이색 재료의 사용이나 비법 소스를 통한 업체만의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은 베트남 쌀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뛰어난 맛과 푸짐한 양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때 가끔 가던 샌프란시스코 변두리에 있던 허름한 쌀국수집이 있었는데 엄청 화려한 외관이나 인테리어가 멋졌던 것도 아니고 그냥 중년 나이에 베트남 아저씨가 혼자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장사하던 작은 가게였어요. 거기 쌀국수 국물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수십 년 된 곰탕집 같이 화려함은 없는데 기본에 충실하고 육향이 되게 진한 그런 쌀국수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다른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그 집 쌀국수 맛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국내에 어떤 유명한 쌀국수 집들을 다 찾아다녀봐도 도무지 그 진득한 육수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민트색 외벽과 알록달록한 내부로 구성된 이곳. 특히 천장에 매달린 베트남 전통 모자를 연상시키는 등은 베트남 현지 느낌을 자아내는데요. 식사 시간에 방문하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웨이팅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많은 고객으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의 대표 메뉴인 쌀국수를 본격적으로 먹어볼 차례. 뜨끈한 고기 국물과 푸짐한 숙주에 속이 편안한 쌀 면발이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계속 찾게 된다는데요. 넉넉한 인심으로 면사리와 육수, 숙주를 원하는 만큼 무료로 제공해주며 테이블마다 스리라차 소스와 호이신 소스가 비치돼 있어 취향에 따라 찍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운 고추 양념도 달라고 추가 주문했고요. 그리고 레몬도 넣고 고수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 나면서 은은하게 맵고 더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먹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서 오늘 좋았고요. 그때 먹어보고 좋아서 제가 주변에 친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됐습니다. 쌀국수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에 많은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데요. 풍미 있게 구운 소뼈와 사태, 양지 등 다양한 고기와 각종 채소를 배합하여 오랜 시간 푹 우려내면 진한 맛과 향의 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후 잘 삶아진 납작한 면발 위에 육수를 부어주고 차돌박이와 양파, 쪽파, 베트남 고추를 얹으면 이곳만의 쌀국수가 완성된다는데요. 아무래도 빠른 회전율이 저희만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기 손님들도 금방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육수나 재료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기 때문에 주문 즉시 바로 빠르게 음식을 선보일 수 있어요. 쌀국수 외에도 얇고 탱탱한 쌀면과 베트남식 불고기, 튀김 만두, 채소 샐러드를 새콤달콤한 피시 소스에 적셔 먹는 분짜와 부드럽고 쫄깃한 치아바타 빵을 잘 구운 후 훈제 파프리카 소스로 양념한 돼지고기와 피클을 곁들여 먹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반미 샌드위치와 자스민 티로 지어 은은한 향이 가득한 밥에 베트남식 숯불고기와 스크램블 에그, 토마토를 알리올리 소스와 칠리 소스를 곁들여 먹는 독특한 덮밥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오픈 주방이어가지고 청결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키치한 게 저는 너무 데이트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곳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창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을 선보이며 레시피가 체계적이고 조리 과정도 간편해 초보 창업자도 거뜬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초기라 그냥 궁금해서 오는 고객들도 있을 테니 너무 들뜨지 말고 본사 매뉴얼대로 맛만 잘 유지하자고 생각하며 열심히 장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객이 저희 음식을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간단한 조리 과정 덕분에 많은 고객이 오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을 선보일 수 있어 좋더라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옷깃을 여미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번 주말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진하고 깊은 맛의 육수와 쫄깃한 면발로 사랑받고 있는 쌀국수 전문점을 방문해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중고차의 유통 경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고차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를 찾았는데 요즘에는 중고차 경매와 수출이 하나의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촬영 가운데 중고차 수출 대행 업무를 하면서 중고차를 경매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생활 필수품일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자동차. 집 다음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출퇴근용이나 주말에 연인,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때 혹은 출장용 등 자동차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동차라 평생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타면 주행거리가 많아지게 되면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더 큰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차량을 판매하려고 알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제값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중고차 판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 자동차 업계에서 수년간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데요. 차를 사고 팔다 보면은 오래된 차들이 있습니다. 키로 많고 연식이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보내니까 좋은 가격으로 제가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지 말고 이 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출 보낸 경험을 토대로 이 차를 어떻게 좋은 가격에 보내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중고차 수출 경매 플랫폼을 앱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중고차 수출업체가 사용하는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 서로 경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고차 수출 경매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중고차 수출 경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일반 앱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자가 그 간단한 로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차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출 사업자 앱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사업자 제휴업체들이 한 200여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최고의 가격을 놓은 가격으로 그 판매자가 그 입찰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플랫폼은 고객이 타던 중고차를 처분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직접 연락하며 견적을 비교할 필요 없이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면 많은 수출업체가 견적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은 다양한 수출업체의 견적과 생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살펴보고 한눈에 비교 및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수료나 월 이용료 없이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해 타던 차를 수출 보낼 수 있다는데요. 간단하고 그 사진 몇 장 업로드를 통해서 사업자분들이 그 사업자를 입찰을 본 금액에서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선택의 폭이 넓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마지막에 수출 말소정을 저희들이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중고차 수출 경매 플랫폼을 개발해 관리하는 것 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중고차 수출 관련 문의에 대하여 수출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중고차 수출 대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우선 고객이 문자로 차량 번호와 차량 사진을 전달하면 바로 확인해서 견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후 고객이 차량 견적을 만족스러워할 경우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한다는데요. 이때 고객의 차량 외관과 내부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부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입해가는 외국 현지에서도 그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고 옵션이나 선루프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있는 차들은 조금 선호하고 그리고 주행 키로 많은 차들은 크게 감각폭이 작기 때문에 수출할 때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차량 상태와 함께 어떤 부분에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감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며 수출 시 필요한 서류부터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신청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준다는데요. 고객들이 수출을 내수보다
많이 받고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신들 차량이 해외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서류가 정리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객분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내 차의 매각 과정을 제공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안전하고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분들이 더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하던 차를 현명하게 처분하고 싶다면 중고차 수출 경매 플랫폼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견적을 비교해 처분을 결정하거나 중고차 수출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이면서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를 수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영구치가 난 이후에 우리 치아는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한 충치나 노화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을 하거나 웃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치아. 심미적인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잘게 부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며 발음을 명확하게 구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러한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한번 탈바꿈된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노화로 인한 구강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치아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이럴 경우 자연 치아를 대체할 치료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것은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와 비슷한 장점이 있고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실패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낮아져 과거에 비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한 고정력과 저장 능력으로 기능성 측면이 뛰어난 편인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보철물을 식립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야 할 것이 많다는데요. 우선 숙련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파노라마와 CT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치조골의 직경과 식립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잇몸이 얇고 낮거나 잇몸뼈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임플란트 수술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뼈이식 임플란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 임플란트는 발치 후 픽스처 식립 전이나 식립 중에 잇몸뼈 이식 과정이 추가됩니다. 뼈 이식제는 임플란트 수술 시 부족한 뼈를 채워주는 역할과 함께 새로운 뼈의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므로 오랫동안 임플란트 치아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임플란트 수술은 발치를 한 후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상처가 아물고 난 뒤 잇몸을 절개하고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요즘에는 임플란트 수술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건수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임플란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둘러싼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치조골이 녹으면서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고 결국 탈락해서 재식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면서 흔들리거나 수복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를 잃은 환자들이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치료 전 충분한 상담과 정밀 검사를 거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맞춤 계획을 세워 임플란트 수술을 받길 바랍니다. 김준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임플란트 종류는 다양한데요. 우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CT로 미리 임플란트가 들어갈 곳을 정해서
구멍을 뚫은 가이드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면 임플란트는 수면 유도제 중에서 가장 안전한 유도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수술 시간 동안 수면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치료 도중 느낄 수 있는 통증이나 불안감을 잊게 한 뒤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 방법입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구강 전체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위에 8개에서 10개, 아래에 6개에서 8개를 식립합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임시 치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 수술 후 바로 장착하는 방법으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과 병행해서 쓰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수술 전에 반드시 현재 전신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장기에 복용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았거나 당뇨, 혈압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신질환 상태가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담당 내과 조치의와 치과 의사 간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술과 담배는 삼가고 꼼꼼한 양치를 통해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구강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시에는 빠르게 내원해 담당 의료진의 케어를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발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발은 워낙 많이 쓰이는 부위라 문제가 생기기도 쉬운데 그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객 맞춤 풋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2의 심장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발 건강에 대해 무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늘 양말이나 신발에 감춰져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소홀하게 관리하기 쉽고 다른 신체 부위보다 비교적 덜 민감한 탓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발 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신체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발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문제성 발관리 숍. 네일아트 서비스를 비롯해 문제성 발관리 서비스와 발 자세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문제성 발을 관리하는 공간은 독립된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문제성 발 상태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객의 발에 나타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발 자세 검사 및 조갑 측정 분석기를 이용한 보행 검사를 시행한다는데요. 그 후 상담 카드 작성을 통해 고객의 평소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적합한 풋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풋케어 진행 시에는 멸균된 일회용 도구만을 사용하여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기능 전동 체어를 통해 고객이 앉고 눕고 엎드려서 관리를 받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내성 발톱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잘못된 발톱 깎기, 잘못된 신발 착용, 발 구조적 문제 등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발톱이 말리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관리나 부착물을 통하여 관리를 진행합니다. 발톱 무좀 같은 경우 두꺼워지고 부스러지는 발톱이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발톱을 자르기가 어렵고 두꺼워진 발톱으로 인해 보행 시 통증이 가해지기도 하며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두꺼운 발톱 위에 약이나 제품을 바를 경우에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발톱 위에 각질을 손질하는 관리 후 항균에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 제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는 플라즈마 레이저 기기로 관리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곳은 자세보행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곳으로 평발로 인해 걷고 뛸 때 쉽게 피로와 고통을 느끼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발 자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발의 무너짐 각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남녀노소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맞춤 깔창을 제작해 공급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는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잘못된 보행 습관과 발의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성 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자세보행연구원과 업무 제휴를 통해서 의료용 맞춤 깔창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발 보조기 어시스턴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신체 기관인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성 발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을 통해 누구나 예쁜 발을 되찾길 바랍니다. 구하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제성 발 관리숍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뷰티 산업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됨과 동시에 뷰티 서비스의 영역 또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일 서비스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손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일숍에 방문하는 고객님들의 이런 문제성 손발 관리 문의가 점점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 서비스의 중요성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되고 다양한 발 문제로 인한 고객 고민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성 발 관리 전문 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각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대부분의 악성 각질은 발피부 무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각질 외에 발피부 무좀 관리, 굳은 살 관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부 타입에 따라 습식과 건식 관리로 나뉩니다. 각각의 피부 타입과 땀이 많이 나는 발인지, 건조한 발인지, 갈라지는 발피부인지 등을 확인하여 맞춤 관리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 관리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발에 나타난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발 구조에 대한 생체 역학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제성 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성 발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는 문제성 발과 관련된 원서를 보고 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혀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파고드는 발톱을 교정할 수 있는 발톱 교정 도구를 개발하여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형 문제성 발 관리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석 환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투석 혈관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투석 혈관 치료 방법부터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장이 나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약물이나 식이요법으로는 생명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투석이나 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대체요법 중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으로는 혈액투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이지만 이식 수술은 신장을 줄 사람, 즉 공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혈액투석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몸속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투석 치료를 하기 전에 혈관 초음파 검사와 정맥 조영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혈관 초음파 검사는 혈류의 동적 상태와 동맥의 직경이 수술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며, 정맥 조영술은 정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초음파로 확인하기 힘든 심장 근처의 정맥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석혈관은 자가혈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의 혈관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 혈관이 커지거나 피부색이 변하거나 손과 팔이 붓고 투석팔에 멍이 잘 드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주 투석혈관을 만져봤을 때 떨림이 약하거나 혈관이 단단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투석할 때 바늘로 찌르기가 어렵다거나 주사기에서 혈전이 묻어나온다거나 투석하는 동안 팔이 아프거나 하는 변화는 없는지 감지해 보는 겁니다. 투석혈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데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로는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술은 좁아진 혈관 내부에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 뒤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라는 점, 그리고 절개가 아닌 천자라는 점 때문에 상처나 흉터가 적고 전신적인 신체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혈관을 치료한 후 곧바로 다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성형술로 혈관을 넓힌 뒤 당일 투석 치료도 가능합니다. 투석혈관은 만성 심부전 환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데요. 한번 만들고 난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투석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병의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권유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학과 전문의 권유한입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투석혈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투석혈관이라고 하면 직경 2mm 가까이 되는 투석용 바늘을 원활하게 삽입할 수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맞는 정맥주사 바늘의 경우 0.1mm 직경에 불과하다는 걸 비교해보면 굉장히 두꺼운 바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빠르고 많은 혈류를 체외 투석기에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맥 같은 경우는 빠르고 많은 양의 혈류가 흐른다는 장점은 있지만 몸속 깊숙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 위치를 해서 접근은 쉽지만 혈류가 적고 느리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동맥과 정맥의 장점만을 취사 선택해서 의학적으로 조성을 한 것이 바로 투석혈관이 되겠습니다. 투석혈관은 한 번 만들면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까? 평균적으로 자가혈관 같은 경우는 5년,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보통 만들자마자 부전이 된다든지 출혈이나 염증에 의해서 조기 폐색시킨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시킨 수치이고요. 일반적으로 한번 잘 성숙이 돼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보통은 평균보다는 한 2배 정도 상회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투석혈관은 평생 사용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투석혈관마다 수명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것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고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투석혈관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자기 혈관을 자가검진하고 온찜질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몸의 변화, 혈관의 변화를 잘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고, 투석병원 같은 경우는 투석을 할 때 혈관에 압력이 걸린다든지 천자시에 혈전이 묻어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전문병원에 의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한편 시술하는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혈류 측정,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시행함으로써 투석혈관을 좀 더 잘,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 하나가 바로 수건인데요. 수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수건을 오래 쓰면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는 것이 좋고요. 수건을 보관할 때는 가급적 변기에서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생을 생각한다면 세안용 수건과 몸 닦는 수건, 발 닦는 수건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